안녕하세요, 여러분. 13주 수업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2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작용은 땡땡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땡땡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법률 근거 되겠습니다.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3번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땡땡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땡땡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 3번은 익히 어디선가 들어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네, 평등하다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번입니다. 당직 근무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징계 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이 견책에 처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땡땡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네, 공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당직 근무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징계 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이 견책에 처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화투놀이를 3명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하급자 3명 중에 4명이 화투를 했는데 4명 중에 1명은 유독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점수 따기 화투를 했을 뿐이고 또 4명 모두에게 그 견책을 줬다든지 징계를 줬다든지 파면을 줬다든지 하면 되는데 딱 단 한 사람한테 파면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에서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땡땡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땡땡땡땡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땡땡보다 크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자, 이때 들어가야 될 정답은 순서대로 얘기 드리면 유효, 최소 한도, 공익 되겠습니다. 자, 답을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원칙에서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6번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땡땡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땡땡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땡땡땡땡 원칙이라고도 한다. 네, 6번의 정답은 순서대로 공익, 비례, 과잉 금지 원칙인데요. 자, 답을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속해서 7번 보시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땡땡땡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정답은 상당성이죠. 다시 읽어드리면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8번 필요성의 원칙이란 땡땡땡땡의 원칙이라고 불리우며 이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행정기관은 개인이나 공중에게 가장 적은 땡땡이나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8번의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요. 순서대로 최소 침해 되겠습니다. 자,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필요성의 원칙이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불리우며 이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행정기관은 개인이나 공중에게 가장 적은 침해나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땡땡땡의 원칙은 어떤 조치가 설정된 행정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조치를 위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땡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9번의 정답은 순서대로 상당성, 두 번째 이익 되겠습니다. 자,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상당성의 원칙은 어떤 조치가 설정된 행정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상당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땡땡땡의 원칙은 모든 사회적 주체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신의성실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회적 주체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이 되겠습니다. 11번 땡땡땡땡 금지의 원칙은 행정권 남용 금지와 관련된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땡땡땡땡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네, 11번에 들어갈 정답은 순서대로 권한남용, 법치주의. 네, 다시 읽어보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권 남용 금지와 관련된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땡땡땡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땡땡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 땡땡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 자, 그래서 12번에 들어갈 정답은 순서대로 신뢰보호, 신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13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땡땡땡땡에 의하여야 한다. 자, 이때 13번에 들어갈 말 비교 형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 형량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의 문제를 놓고 형량을 비교할 때 공익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죠. 14번 신뢰보호 원칙은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땡땡 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는
땡땡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 14번 정답은 순서대로 취소, 무효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신뢰보호 원칙은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앞부분에서 취소와 무효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취소는 앞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시점부터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무효는 지금 시점의 과거까지 모두 무효화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취소가 강력한 것이냐 무효가 강력한 것이냐 할 때 무효가 훨씬 그 처분이 강력하고 센 것이죠. 15번 네, 땡땡땡이 맞네요. 자, 15번 아범절이 6개 되는데요. 이 6개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제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행정청에 땡땡땡 행사가 있어야 하고 2.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땡땡땡땡과 결부 의존되어 있어야 하며 3. 공권력 행사와 반대 급부 사이에 실제적인 땡땡성이 없어야 한다. 네, 15번 앞부분 유금절은 부당결부 금지 되겠고요. 그 이후 순서대로 공권력, 반대급부 관련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제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행정청에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고 2.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되어 있어야 하며 3.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부당하게 결부된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째 넘어가는데요. 5번째 책 속에서 답잡기 보시겠습니다. 네, 소방행정법 책 속에서 답잡기 BIPS 제1.5절의 내용으로 행정법 관계의 내용입니다. 자, 1번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땡땡땡땡땡땡과 같은 행정 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 관계를 말한다. 자, 이때 들어가야 될 유금절은 공무수탁 사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과 같은 행정 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2번 권력관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땡땡 규정 및 땡땡 원리가 적용되며 그에 관한 분쟁은 땡땡 소송을 통해 다투어진다. 자, 들어갈 답은 공법,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권력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 규정 및 공법 원리가 적용되며 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진다. 3번 관리관계란 행정 주체가 공권력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특정한 땡땡땡땡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인 재산 또는 사업을 관리 경영하는 땡땡땡땡 관계이다. 자, 이때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비권력적 공공복리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관리관계란 행정 주체가 공권력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특정한 비권력적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인 재산 또는 사업을 관리 경영하는 공공복리 관계이다. 그래서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는 공권력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강제력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기 쉽습니다. 4번 행정상 사법관계는
행정 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국고의 주체, 즉 사법상 땡땡땡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빈칸에 들어갈 것은 제3권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행정상 사법관계는 행정 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국고의 주체, 즉 사법상 제3권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소방행정법 관계란 국가, 공공단체와 같은 소방행정 주체와 상대방인 국민 간의 소방행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즉 소방 땡땡땡땡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네, 5번에 들어갈 말 행정작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소방행정법 관계란 국가, 공공단체와 같은 소방행정 주체와 상대방인 국민 간의 소방행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즉 소방행정작용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6번 행정주체 중에서 공공단체에는 땡땡땡땡 단체, 공공조합, 법인격을 부여한 땡땡땡 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다. 들어갈 말은 지방자치 용조물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시 읽어드리면 행정주체 중에서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법인격을 부여한 용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다. 7번 행정객체는 땡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단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땡땡땡의 부가에서와 같이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네, 7번에 들어갈 답은 순서대로 4인 수수로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행정객체는 4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했죠. 이게 4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단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겠죠. 또 국가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서와 같이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네,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수수료. 네, 이럴 때는 객체로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7번, 네, 8번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땡땡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때 들어갈 단어는 이익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예, 공권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9번 국가적 공권은 국가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활동의 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라기보다는 땡땡으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예, 9번에 들어갈 말은 예, 권한이 되겠습니다. 권한. 각 주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요. 각 주 1번에 보시면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이런 힘이 권리고요. 권한은 조금 다릅니다.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법이 인정하는 힘, 권한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되겠습니다. 자, 다시 9번에 올라가서요. 자, 9번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국가적 공권은 국가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활동의 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라기보다는 권한으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10번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객체에 대하여 가지는 땡땡땡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 주체의 일방적인 명령, 땡땡, 형성 등은 그 내용으로 함을 특징으로 한다. 네, 이때 들어가야 될 이음절의 답은 강제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 국가적 공권은 행정 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 객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 말씀, 지배권 얘기 안 드렸네, 지배권. 예,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 주체로서의 일방적인 명령, 강제, 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함을 특징으로 한다. 11번입니다. 단순한 행정규율 또는 그 집행의 반사적 효과로서 관계되는 개인이 받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땡땡땡 땡땡이라 한다. 자, 5음절인데요. 정답은 반사적 이익입니다. 자,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단순한 행정규율 또는 그 집행의 반사적 효과로서 관계되는 개인이 받게 된 이 사실상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집 주변에 대형 큰 공원이 국가에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대형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환경이 미화 조성이 잘 된 것이죠. 환경 미화가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값과 땅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했는데 반사적으로 받는 이익,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반사적 이익의 사례 중에서 무역거래법상 땡땡땡땡 조치로 국내산 업체가 받는 이익이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4음절로 넣으면 수입 제한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반사적 이익의 사례 중에서 무역거래법상 수입 제한 조치로 국내산 업체가 받는 이익, 이것도 반사이익이 되겠죠. 국내산 업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무역거래법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국내산 업체는 더 물건 판매율이 높아졌겠죠. 13번 반사적 이익의 땡땡땡땡화는 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익, 인근 주민의 이익이 되겠네요. 이 반사적 이익에서 땡땡 이익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네, 계속 반사적 이익에 관하여 지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3번에 처음 들어갈 답은 보호이익화이고 두 번째는 법적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는 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 즉 인근 주민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4번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대하여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공권을 총 음절이 7음절이 되는데요.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4번에 들어갈 7음절의 답은 무하자 재량 행사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대하여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공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답에는 이 지문에 힌트가 들어가 있죠.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 이것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법률상 행정청에 규제 감독, 그 밖에 행정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그러한 행정권 발동을 구하는 권리를 땡땡땡땡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 15번에 들어갈 답은 행정 개입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법률상 행정청에 규제 감독, 그 밖의 행정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그러한 행정권 발동을 구하는 권리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 16번 행정청에 위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해 인허가 등 자기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청구권이라고 할까요? 네, 역시 16번 행정행위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 자, 다시 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인허가 등 자기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죠. 자, 이것을 행정행위 청구권이라고 한다. 행정행위 발급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 한다. 해서 답이 유금절이 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